오늘은 10 제곱근해가 없어요. 11 제곱근해 나왔어. 이어서 가볼까? 12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13 분모의 유리화. 이거 다예요? 15 분배 법칙을 이용한 제곱근의 계산. 아직 16 근호를 포함한 식의 혼합 계산. 17 뺄셈을 이용한 실수의 대소관계. 까지. 해요? 응. 어? 쌤, 왜? 네,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아, 쌤,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해와야 되는 거잖아. 응,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자, 그래서 아,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진심이 아닐 건 뭐가 있어? 아니, 10부터 10절까지 나가요? 왜? 문제 있어?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10장? 10장이면 별로 없네. 선생님 누차 얘기하지만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주 숙제가 보통 한 4, 50장씩 돼. 거기다가 한 장 한 장 푸는데 너네보다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벌써 중3이야 얘들아. 곧 있으면 눈 깜짝하면 고등학생이지. 그래서 조금 많이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 너네는 어차피 한 번밖에 안 하잖아.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2월 중순 넘어가면은 요거 똑같은 걸로 2학기 거 하면서 요거는 진도대로 나가면서 앞에서부터 다른 문제집으로 풀면서 동시에 3번 쓸 거야. 그래서 뭐 그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선생님이 보통 뭐라 그러냐면 뭐 학년마다 좀 다르긴 해. 근데 중학교 3학년 기준이면은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하루에 1시간, 주말에는 하루에 3시간씩 해서 보통 10시간, 11시간 정도는 최소로 잡아줘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힘들지 않을 체력이 길러져.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양은 많고 어려운데 그걸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고등학생 문제집도 두껍고 저런 두꺼운 문제집 2권, 3권, 4권, 5권 써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려면 힘들겠지. 그치? 너무 그렇게 초등학생 애들 공부하듯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 제곱근의 곱셈. 뭐 곱셈 별 다른 거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똑같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친구지? 맞나? 그러면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7이 얼마야? 40. 곱해주면 되겠지. 뭐 별다른 건 없어. 혹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한 게 너네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앞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미지수 처음 배우고 그럴 때 미지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했지, 그지? 그랬을 때 곱하기도 마찬가지 이런 친구가 있다. 그 말하자면 이 루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네. 일반 숫자랑 미지수랑 같이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실제로 이 3 곱하기 5라는 거는 3루트 5라는 거는 3 곱하기 루트 5랑 똑같지. 실제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는 숫자끼리, 정수는 정수끼리 곱하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어렵진 않지. 나눗셈도 마찬가지. 자, 요 분수가 루트 3분의 루트 18이라는 분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 그렇지. 분수라는 거는 분자 나누기 분모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수학에서는. 그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라, 알겠지? 그럼 뭐 루트 안에 있으니까 약분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제 주의할 건 항상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주고 정수는 정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수학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유리수는 항상 유리수끼리 계산해 줘야 되고 무리수는 항상 무리수끼리 계산해 줘야 된다. 뭐 복잡한 계산은 또 뒤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루트 44라는 친구가 있어. 루트 44라는 친구는 루트 4 곱하기 1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우리 앞전에서 뭐라 그랬냐면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했었어 안 했었어? 했지? 반대로 라는 거는 고 3은 루트 얼마야? 기 때문에 그래서 요 루트 밖에 있는 친구도 루트 안에 넣어줄 수 있어야 되고 안에 있는 친구가 나올 수 있으면 빼줄 줄도 알아라. 그럼 한 개도 안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유리화. 자, 말 그대로 유리화라는 거는 유리수화 시켜주겠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분모가 뭐지 지금? 무리수란 말이지. 이 분모를 유리수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고 우리 왜 그런 거 있었잖아. 2분의 1이랑 4분의 1이랑 같아 틀려? 같아 틀려. 왜 같은 거야? 왜 같은 거지? 아니. 분수에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만약에 곱해주거나 나눠주거나 하면은 이 분수 자체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진다.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얘도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10을 곱하면 이 숫자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하겠지? 맞지? 아무거나 막 곱해주면 안 되겠지? 그럼 숫자 막 달라지니까.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숫자가 안 변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루트 10을 곱해주면 분모가 10이 된다는 거지.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분모의 유리화. 분모를 유리수를 만들어준다. 뭐 그런 얘기들하고 이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 복잡하게 돼 있는 것도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7분의 3루트 5 나누기 7루트 3분의 루트 2.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습장을 예쁘게 써야 돼. 대충 눈대중으로 책에 끼적거려서 계산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나지 말고 한 문제 한 문제 책에다가 예쁘게 계산하세요. 왜냐면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바로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뒤에 복잡한 문제 넘어오면은 한 B스텝쯤부터는 선생님이 대충 그렇게 책에다 끼적거려서 풀지 말고 연습장에 풀어라 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모르냐? 반드시 연습장에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연습장에 예쁘게 정돈해가면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가?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어. 그런데 가능하면은 선생님이 시키는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선생님이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계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맨 먼저 뭘 하냐면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이 친구들 유리화부터 해줍니다. 그럼 맨 앞에는 분자 분모에 뭘 곱해줘야 되겠어? 대답들이 없어. 쌤 뭐 한대? 나야, 쌤 뭐 한대? 응? 유리화 하려면 저 맨 앞에 거는 뭘 곱해줘야 돼?
을 곱해줘야 되는데 유료하기 전에 무작정 유료부터 하지 말고 가능하면 루트 안에 있는 친구 빼줄 수 있는 거 다 빼주세요. 얘 같은 경우는 27이라는 게 3의 몇 승? 맞나? 이거 왜 대답 안 해? 3의 몇 승?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먼저 적어주자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나누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곱하기로 바꿔주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지. 맞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렇게 생긴 친구고. 맞나? 얘 같은 경우 뭐 굳이 따로 적자면 따로 적어볼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따로 적어봅시다. 이렇게 최대한 숫자를 간소화시킨 다음에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을 해. 얘는 근데 루트 밖으로 먼저 빼주는 게 좋겠죠, 보기에. 그럼 얘 루트 밖으로 빼주면 어떻게 돼? 뭐라 물었어? 어떻게 되는데? 뭐라고? 얘가 이거는 뭐 하는데? 어? 뭐 하는데? 걔 뭔 생각하고 있는지 뭐. 3의 세제곱이면 3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얘를 루트 밖으로 빼주자라는 얘기잖아. 맞아 아니야? 계속 했잖아. 그럼 얘 얼마 돼? 이렇게 되겠지. 얘는 약분되고 얘 약분되고 맞나? 실제로 얘네들이라는 거는 좀 더 보기 편하게 적어주면 이거랑 똑같잖아. 그치? 약분하고 약분된 건 다 해줘. 남은 것만 적어주면 됐나? 그럼 그 다음에 뭐 해? 계산한 거 다 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 그러면 또 약분이 되겠지. 그냥 쌤 수업할 때 대답하라고 그랬는데 왜 대답 안 하나? 안 하고 있는데 해요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 해요야? 하고 있나? 네. 어? 네. 아니 안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떡해? 어? 안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떡해? 넌 뭔 생각하나? 그냥 단순하게 친구들 대답하는 거 기다리는 거랑 동공 풀려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르지. 자, 특히나 덧셈 뺄셈 들어오면은 조금 더 x 계산하듯이 해주면 돼요. 얘네 둘이는 루트 5라고 똑같지? 그러면 선생님이 x 설명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 4x라는 게 선생님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 그냥 대답 안 해? 4 곱하기 x가 x가 몇 개 있다는 얘기? 대답해라 해. 대답 안 하면 모른다는데 몇 번 얘기해. 대답 안 하면 못 따라온다. 알겠나? 4x라는 건 x 4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x, 루트 5가 4개 있고 얘는 루트 6이, 루트 5가 6개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둘만 더 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요거 x 계산할 때랑 똑같지? 우리 이렇게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얘는 x 4개 있고 얘는 x 5개 있는 거니까 그냥 숫자만 더 한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지. 맞나? 맞아. 뭐 그런 얘기밖에 없다. 다 비슷한 얘기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뭐 해줘야 되겠어, 당연히. 어? 저거를 괄호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름이 뭐야? 몰라? 어? 할 줄 몰라? 그 괄호 없애주잖아. 이름이 뭐야? 분배 법칙. 이게 분배 법칙이야. 괄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얘랑 곱한 거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한 거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거지. 맞아 아니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분배 법칙이라 그러지, 그지? 다 그런 계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차분차분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더 복잡한 거니까 나름의 룰을 갖고 차근차근 계산하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유리화를 항상 답 적을 때 유리화 안 하고 답 적으면 답 항상 틀려. 알겠지? 분모에 무리수가 남아있으면 답이 틀리니까 그런 것도 유의하고. 얘도 마찬가지. 요거 뭐 계산이라는 게 사실 뭐 아무렇게나 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맞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식을 예쁘게 적어가면서 계산을 하려면 조금 룰을 갖는 게 좋아. 그래서 뭐 선생님은 요렇게 일단 얘네는 분리를 할게. 이렇게 분리하고 또 자기가 최대한 보기 편한 거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루트 1을 곱했다라는 얘기가 얘도 마찬가지. 야 여긴 빼기고 여기 곱하니까 여기 먼저 해야 되겠지. 이렇게 식을 먼저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최대한 줄여.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 되면은 이거 안 적어도 바로 약분해요. 약분하는데 처음에 좀 헷갈리면은 숫자를 적어서 계산하면 좋겠지. 맞나? 그럼 뒤에는 나머지는 별로 할 게 없고 이런 것도 옆에다가 소인수분해 잘 해서 적어야겠지. 뭐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요거 적은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루트 빼내도 되고 두 개 있는 거는 루트 밖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씩 계산해 주면 되겠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적었어? 얘 같은 경우는 유리화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이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똑같은 루트 3끼리 계산해주면
유리화 해주면 계산을 얼마나 그냥 꼼꼼하게 잘 하느냐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뭐 대단히 가르쳐 줄 건 없다. 선생님이 해야 될 거는 너네가 이제 앞으로 계산하면서 연습장을 조금 더 깔끔하고 정돈되게 쓰는 연습을 시키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부족한 게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게 부족한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연습장 좀 정돈하는 거 좀 연습장을 좀 정돈해서 쓰면은 사실 뭐 계산이 크게 틀릴 건 없단 말이지.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 대소관계. 자, 앞에서 그냥 기본적인 대소관계나 했잖아. 2가 커, 루트 5가 커. 이거 비교 어떻게 해?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큰지 비교 어떻게 해? 얘도 루트 씌우면 얘가 루트 4가 되겠지, 그지? 맞나? 요렇게 해서 아 얘가 더 크네. 그래서 요렇게 비교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막 이것저것 막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래? 라는 게 요 파트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실수는 실수끼리, 루트는 루트끼리 계산해 주는데 우리 부동식에서 얘가 1로 넘어간다는 개념이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넘어간다. 이항의 원리가 뭐야? 저기도 저걸 빼주면 양변에 같은 수를 빼준다라는 개념이라 그랬어. 맞나? 이항이라는 개념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곱하거나 나눠주거나 하는데 부동식 같은 경우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빼줬을 때는 어떤 수를 사용을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지. 맞나? 그걸 사용해서 얘네들도 이항을 해줍니다.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오면 되겠지. 이렇게. 맞나?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인수분해 해야 되지. 그럼 2도 2개, 3도 2개, 3 1개. 그러면은 뭐라 적으면 되겠어요? 곱하기 6루트 3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되겠죠. 맞지? 2 곱하기 3이 얼만데? 그게 2개 있으니까 루트 밖으로 얘 나올 거고. 맞지? 그리고 남은 3만 루트 안에 있겠지. 이 몇 개? 3. 그럼 뭐라 적으면 돼? 4루트 3 맞나? 얘도 마찬가지. 2, 4제? 그게 2개 있는 거고 3은 1개는 루트 안에 남아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다 해준 다음에 역시나 양변에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럼 얘는 이거 되고 이쪽은 얼마야? 아 얼마야? 계산 안 해? 뭐해? 듣고 있다며? 대답한다며?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제곱하면 얼마? 제곱을 해서 들어가야 되지, 그지? 맞지? 그럼 누가 더 커? 기 때문에 반드시 요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게 계산을 예쁘게 잘 해줘야 이쪽이 크면 그대로 따라 올라가서 얘도 이쪽이 큰 게 되겠지. 맞나? 내 맘대로 막 계산해줘 버리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막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부동호 방향이 여기서 이쪽이라 해서 여기 이쪽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계산을 이렇게 예쁘게 잘 해주도록 하세요. 자, 뭐 하여튼 그래서 이 파트는 그냥 다 계산 파트라서 크게 뭐 엄청 어려운 건 없어.
물론 다음 파트도 똑같지만. 자, 지금부터 오늘은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 했는 거 제곱근의 곱셈부터 시작해서 개념 10번부터 시작해서 책에다가 예쁘게 일단은 쉬운 거는 책에다가 계산 좀 복잡해진다 싶으면 얼른 연습판 꺼내세요. 책에 한 두 줄 정도 계산식이 예쁘게 적혀 있는 건 인정해 주지만 낙서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 막 곱하기 나누기 막 이래 적혀 있으면 선생님이 다 지우고 연습장에 다 다시 오라 그럴 거니까 주의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풀어보세요.